아니 그 어떻게 다가 출판 기념 모임이 돼버렸는데. 그러게요. 지금 의도한 게 아니시죠? 아, 그러면 이거 아니 이렇게 하다가 하나씩 모아져 버렸어. 이렇게 하다가 야, 그배가 옷을 잘 입고 근데 메이크업하고 오라는 거야. 아, 왜? 아니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셨어야죠. 메이크업 뭐 해봐. 그래서. 와. 아니 근데 그게 재밌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네. 전 목사님도 네. 저랑도 자주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정지훈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수다 떠는 모임으로 모였는데 그 모임이 너무 재미난 얘기들하고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배 대표랑도 얘기를 하는 게 기왕 이렇게 할 거를 따로 이제 야 이거 좋으니까 이걸 우리가 녹음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남겨두자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모일 때마다 요새는 또 그런 시대니까 모일 때마다 혹시 그냥 촬영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이렇게 녹음을 해서 혹시 그것이 좋은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좀 컷 해가지고 남겨놨다가 뭐 어디든 나중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저께 갑자기 이모인데 그거 아니야. 원래 저 둘이 만나려고 오셨다가 너무 좋은 거 아니 이렇게 저자가 책을 들고 오신다는데 이거 나 혼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한 달 전에 공지에서 모이는 거 더 많이 보셨어요. 한 달 전에 공지에서 우리 다음에 모읍시다 그러고 우리 둘이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조촐한 모임으로 전영훈 목사님 출판 우리가 축하하고 저자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축하합니다. 야 이게 진짜 제대로 준비했으면 이미 여기 꽃다발 섰어요. 아유 야 이거 저도 사실 유튜브 채널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좀 갖다 써도 되나요? 아니 목사님 갖다 쓰세요 이거. 야 네. 너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즘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백성 교사님도 오늘 제가 딱 와서 느끼는 게 야, 진짜 제가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성사님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부각하는 새로운 리더십.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왔다는 거지. 남편이 어깨 올라가. 우리 집에 왔다는 거지. 이영경 선생님 지휘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리더십이 이제 사실 컨덕터가 아니라 이제 페이지 터너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타임에 제가 유튜브 채널 이름이 페이지 터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멋있다. 예, 그게 이제 저 좋아요할게요. 구독 누를게요. 지금 별로 없습니다. 뭐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행하고 계시구나 생각하는 게. 아 진짜 멋있다. 소통하는 리더십 이러다가 갑자기 페이지 터너 이러고 엄청 있어 보인다. 이름을 잘만 네이밍을 잘 네이밍 시대. 네, 그래서 와 제가 진짜 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래서 전혜영 목사님 오래전부터 책을 쓰셨다는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처음에 그걸 느꼈던 게 이우정 목사님 느꼈던 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막 서로 얘기했던 거를 누군가를 글로 써서 항문화시키는 게 그게 참 그 역량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책들로 보면은 전영 목사 계속 오랫동안 얘기하고 고민한 것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책으로 발간하고 결과물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우리 같이 모여서 축하하는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마음의 책을 내셨는지도 한번 얘기 듣는 시간이 되면 좋으니까 그런 시간들 밥 먹으러 왔다고요? 바꿔야지. 제가 아까 제가 이제 농담삼아 박경배 우리 대표님이라고 부르셔야 되는 이제 그 음향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음향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불가피했던 게 이제 앙상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이제 기능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이제 그 이퀄라이징 좀 밸런스를 맞추는 걸로 좀 어느 정도 극복하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 굉장히 실제적인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정타랑 약간 빗나가는 야매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제가 애초에 처음에 딱 밝히는 게 이제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작곡을 배우거나 예배를 배우거나 이러면 예배 학부터 그 다음에 음향 학부터 작곡 화성 학부터 시작되니까 그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가 엣지 30대 해보시고 또 다 이제 학교를 해보시가 아시겠지만 파편적으로는 배우지만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 안에 이제 통으로 들어있는 이렇게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은 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게 삶의 궤적이 공교롭게 이제 CCM 사역자, 프로듀서, 뭐 그다음에 싱어송라이터, 그다음에 예배 사역자, 그다음에 교구 목사, 뭐 이게 진짜 별의별 걸 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제가 경험해온 인생의 경험 안에서 바라본 이제 예배 음악 사역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쭉 한결로 그냥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에세이도 있고 좀 뭐 작곡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악기 없이 그냥 이제 쓰는 직관적인 수수로 쓰는 작곡법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해서 제가 좀 걱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낯설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써보자 하고 막 그냥 후려가지고 썼는데 이게 책까지 돼버려가지고 제가 좀 민망한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사실 좀. 네, 이게 또 보시고 이렇게 진짜 전문가분들께 좀 약간 누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니 저는 한 권으로 나올 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사실 쓰레기가 나온다는 소리지. 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가 몇 번을 보여준다는 소리지. 그래서 사실 서론이랑 에필로그에도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론,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냥 개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에 이제 핵심적인 개론만 적고 나머지는 제가 계속 이제 평생 확장시켜 나가면서 사역하려고 하는 이제 첫 마중물 같은 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우리 등만 목사님, 전도사. 전사님은 아니, 저랑 그때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좀 나눴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책은 언제 쓰기로 결정하셨어요? 아 이거는 쓰려고 썼던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실 그 서울교회 POP 사역을 이제 함으로 제 인생에 이제 그 전적인 음악 사역은 좀 이제 스탑하고 좀 목양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동안의 사역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봐도 좀 특이하게 이렇게 인생을 뭐 요즘엔 좀 많이 생기시긴 했는데 그런 스타일이. 근데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마이12라는 그 국민일보에서 만든 플랫폼에 연재했어요. 네, 이 글을. 네, 마이12라고 국민일보에서 운영하던 그 플랫폼이 있어요. 문화예술 플랫폼.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한 10몇 곡지를 이제 연재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다 연재를 해보고 나니까 사실 책도 염두는 뒀는데 이게 쌓이니까 하나에 이렇게 쭉 스토리텔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책으로 낼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친구 유도규 목사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혹시 출판사 좀 소개 좀 좋은데 해달라니까 이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고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그럼 진행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제가 좀 수정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글하고 좀 다른 부분도 많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제 그 연재하는 거는 얼마 안 걸렸어요. 사실 왜냐면 한 뭐 서너 달 걸렸나? 왜냐면 그냥 제가 그냥 해왔던 거 그대로 다 적은 거예요. 그냥 싹 그냥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고민하고 많이 쓴 글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평소 때 생각하고 경험했던 걸 그냥 다 옮겨 놓은 거라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나 이거 딱 바로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예배인도 하는 걸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목사님이 그런 열정이 있으신데 따로 이렇게 뭐 공부할 시간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집약적으로 뭔가 배울 방법이 없을까 맨날 고민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도 인트로에 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한 2000년대 한 초반 중까지는 이제 사실 그 학교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들이 보통 이제 그 꼭지꼭지마다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각자 강의하고 이제 흩어지시고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제 거기서 개최하는 세미나 아니면 학교 들어가거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배워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교육도 일종의 그냥 이렇게 그냥 딱 통정적인 그냥 한 사람의 도제식 교육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예전보다 오히려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책이 그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같은 분 곁에 또 이제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면 이제 요청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강의 한번 하고 나면 좀 가르쳐 달라. 근데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해외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젊은이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옆에 그냥 한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 같은 책을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제목도 그 한 사람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고 이제 혹시
되게 현장에 사실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고 이제 좀 참고할 수 있게 사감처럼 좀 만들어보자 해서 너무 잘 만든. 원래 이제 인형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정말 사람처럼 좀 그러니까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하고 네. 그냥 쓴 거였죠. 아쉬운 거는 이게 전영원 목사님 사진이 안 보인다는 본인 사진이 저는 제 사진 별로 안 좋아해요. 없어 본인 사진이 얼굴이라도 없어요. 하나 넣어주시죠. 아니야. 나랑 여기다 내 얼굴을 딱 집어넣었을 거야. 근데 그리고 그냥 딱 그냥 걸려 그렇게. 근데 저는 목사님 죄송한데 나중에 여기에다가 네. 저희 부목사님한테 제가 이걸 드리고 싶어서 아, 네. 아유. 짧게 한 마디 그럼 써주세요. 그런 거 받으라고. 네, 쌀만. 한 글자당 5,000원씩이에요. 한 글자당 5,000원씩. 알았어. 근데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게 이 책을 내고 나서 네. 주위의 분들이 그냥 사실 의도를 했는데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이 방향성이.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얼핏 보면 약간 예배 이론 같은데 또 사람들이 다 읽기에는 음악적 내용도 좀 많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다 싶었는데 네. 진짜 재밌는 게 목사님들이 책을 사셔서 네. 그 예배 사역자들한테 선물들을 주셔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포인트를 잡으셨고 사실 담임 목사님들도 읽으시기 좋은 포인트로 썼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게 또 그 완전 아마추어들, 그러니까 음악을 네.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네.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요. 읽다가 어느 챕터,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시거든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도 잘 네. 모르시고. 그 방향도 애매하고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 한 사람의 이렇게 자라남, 그러니까 한 예배 음악 사역자의 자라남의 그 연대기 순으로 쓴 책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성장 소설 같은 네. 느낌 진짜. 내재했을 때도 이런 책을 써야 된다라는 필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내기까지가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과거에 이런 책 쓸 때는 무슨 이론 누구 이론 해가지고 맞아요. 정리해놓고 짜집기 한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맞아요. 그냥 굉장히 한참. 개인적인 거예요. 맞아요. 되게 좋은 게 113페이지 보면 네. 그 저음악기를 예, 예. 베이스 기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나는 강의 때 설명하는 건데 이게 그림 그려주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그 음향이 아닌 그 음악하는 분들이 설명해 주니까 아 그래 우리 교회는 저음이 없으니까 소리가 좀 시끄럽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도식화를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예. 제 입장으로 하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퀄라이징이 뭐냐 했어요. 모르잖아요, 잘. 그러면 어릴 때 전축 이제 얘기하면서 아저씨가 이제 기사 아저씨 세팅하고 이거 뭐예요? 뭐 그냥 갈매기 모양이에요.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왜 갈매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V자로 비슷하게 하는지를 살짝 이제 풀어주고 이제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막 그런 실험을 하는 거죠. 도표까지 만드시고 예. 사실은 뭐 오늘도 아까 우리가 실험음악 원장이랑 통화했는데 자기 음악 너무 어렵다고 하길래 야 나는 음악이 더 어려워 음악이 음악을 알면 음악은 안 어려운 거야 그 음악을 아는 사람이 풀어야 되는데 음악만 전공한 애들은 음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여기 이런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혼자 숙제가 많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출판사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궁극적으로는 약간 스몰 월십 쪽으로 이제 예배 사역을 세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미 이제 저희가 공부했던 방식은 거의 이제 큰 예배 세팅으로 맞아, 공부를 맞아. 해서 이제 그쪽 이제 출판사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실제 좀 해서 추가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향 때도 그래서 그냥 풀밴드 했다가 이제 가온이랑 이제 그거 세 개로 또 나눠서 좀 다시 추가해서 넣었던 거예요. 아,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제가 그 아마 등만 전도사는 기억을 할 거예요. 제가 사실 침신대 처음 이렇게 출간했을 때 그때 제가 한참 도끼가 올라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딴따라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화가 나가지고 제가 혼자 클래식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랑 클래식 같이 파가지고 뭐가 성경적인 음악인지를 제가 이제 막 몇 년간 계속 파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수업 갔을 때 학부 때 완전 클래식 엄청 막 진짜 막 그 진짜 막 이거 논리적으로 제가 다 이제 막 다 이제 푼 거예요. 신학적, 성경적, 세계관적으로 다 풀었는데 이제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야. 교회 음악가 애들 수업에 제가 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학생 2명이 둘이 서로 레포트도 카페에서 뺏기고 내고 문제도 다 컨닝하고 다 제가 화가 열이 받아가지고 전화해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은 되게 그 목회자 관점에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렵게 하는 지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이 사람 찬양팀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뭐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있어요. 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팀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한 팀에서 어떻게 품어야 되냐. 그리고 등산이 있는데 이제 10명이 쫙 등산 올라가는데 리더는 몇 번째 서야 되냐. 이런 거.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쭉 푸는 거죠. 이제 목회자의 개념, 음악사역자의 개념으로 한 3가지의 옵션을 같이 얘기해요. 이제 이 책에.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서려고 하고, 이제 그리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온 사람들은 맨 끝에 서려고 하는데, 목회자는 한 3, 4번째 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막 튀어 올라간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속 잡아주면서, 이제 같이 가면서, 뒤로 너무 쳐져 있으면, 첫 번째, 앞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이 팀을 나간다. 너무 지쳐서. 이제 이런 얘기들, 아주 실제적인 얘기들. 그 재밌는 표현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끌고 올라가는 그렇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맨 끝에 또 있으면요. 이거 목회자들이 그거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마인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팍 치고 나가고 뭔가 이루어야 되는 친구들인데 이제 무조건 우리 은혜로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이고 어려운 사역이 예배였어요. 그 저희 예배학교 할 때 목회자님들이 이제 그때 항상 우리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예배학교 전성기였잖아요. 단호사, 부흥하고 또 예지 막 예배학교 하는데 정말 물 믿으시 왔었거든. 근데 이제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보내는 기억이 거야. 나요. 기억이 막 목회자들이 목회자들 보내. 그래서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호팅하고 그러는데 맞아. 목회자님들이 보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인데 그건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예배팀은 똑같은 소그룹인데 이 소그룹에 음악이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들을 소그룹의 양육까지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영역을 대신 누군가에게 전가하거나 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서 예배학교를 보내서 자신들이 못하는 영역들을 해주는데, 이게 저희들이 왜 이제 예배 사역자들 꼭 한 번씩 탐구라우터 책을 읽잖아요. 탐구라우터 예배자 12가지 뭐 엄청 많아요, 소그룹 책. 그래서 그 책들이 보면 너무나 이렇게 매뉴얼적인 책이면서도 다양한 어떤 얘기들 다 엮어져 있고, 또 예배팀이 이렇게 소그룹 나오는 게 참 좋은 얘기인데 국내에서 그런 책이 좀 없었거든요. 한국적 정서가 조금 다르거든요. 뭐 신학적인 한 영역 깊이 파는 일들은 있었는데 이 책같이 그냥 다양한 영역들이 마치 매뉴얼 같은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예배팀을 관리하고 싶거나 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부딪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다양한 영역들을 총론적으로 쫙 그냥 엮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들이 이거 보시면 그런 거죠. 아, 얘들 이런 생각하고 사는구나. 아, 그리고 이런 고민하는구나. 이런 것도 사실 느껴질 수 있거든요. 뒤로 가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전 참 좋아요. 일단 글씨도 크고 너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챕터도 굉장히 심플해. 이런 책이 이제 예배팀이 한 주에 하나씩 디스커션하기 좋거든. 그러면서 한 10주 풀리고 디스커션을 왜냐면 이게 9장이잖아. 그러니까 쫙 앞에 이제 3가지 질문 던지고 그 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시제적인 내용도 하면서 토론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찬양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찬양팀 사역을 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다 들어와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찬양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서로 나누고 이런 것도 있어요, 숙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서적인 문제라는 걸 사실 잘 모르거든요, 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서로 소통, 왜냐면 그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논리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막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왜 이 정도의 퀄리티를 원하면서 대우해주지 않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우리가 이만큼 해주는데 왜 얘들은 이만큼 들어오지 않는 거지? 인되지 않는 거지? 이런 걸로 진짜 그걸 몇십 년 싸웠잖아요. 그런 걸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도 좀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거 필요해. 예, 우리 예배학교 할 때 가장 열띠게 토론했던 과가
이거거든. 꼴들이 밴드한테 하고 싶은 말. 아, 밴드가 보컬 하고 싶은 마지막 주에는 이제 예배팀이 리더하게 하고 싶은 말 하면 막 얘네들 피 터져 막 싸워. 왜 너희들 음악도 모르는 것들이 이러면서 명성도 없는 것들이 막 들리는데 그거 중요한 것 같아. 사역 중간중간에 정리를 되게 쉽게 내주니까 너무 읽기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드럼은 그 기초 바닥과 철골 구조의 역할이다. 베이스 기타는 네. 금베이스다. 네. 베이스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진짜 금베이스거든요. 진짜 왜냐면은 네. 드럼은 없어도 되는데 베이스 없이 드럼 치면 완전 망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간과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그래서 제가 금베이스라고 하면서 어떤 제안까지 했냐면 그 팀의 그 이제 뮤직 디렉을 하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에게 베이스를 가르쳐라. 그렇지. 그러면 오히려 팀 전체가 굉장히 음악적으로 힘을 받는다. 뭐 이런 실제적인 얘기도 썼어요. 맞아, 맞아. 예, 예. 되게 읽기 쉽고 되게 이해하기 쉽고 빨리빨리 어색하니까 사회팀들이 뭐 이렇게 한 뭐 9주가 정도 해가지고 같이 나눠도 부담 없을 것 같아.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요 다음 책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심화 있는 좀 더 어렵게 해서 영성적인 지금은 요거 갖고도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저기 조금 더 분화해서 하는 거는 강드마 전사가 쓰고 이걸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또 그 영성으로는 이제 정준호 선생님이 쓰시고 근데 제가 진짜 제가 이게 팔고 거짓말이 아니고요. 농담이 아니라 찬이낙, 예인학에서 나왔던 교재들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요런 교재들에 약간 맥을 잇는 교재가 안 나와요.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냥 너무 자기 그냥 그 개인적인 그냥 예배는 이렇고 하면서 막 감동받는 얘기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신적인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매뉴얼 중게 있어야 그러니까 돼. 제가 사실 그 매뉴얼을 보면서 막 고민하면서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막 표화시키고 이렇게 했던 그 시트지나 이런 것들이 그때 제가 그 강사로 오면서 봤던 그 자산이 있어요. 사실 저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워낙 교재도 오래 하시고 했지만은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좀 완숙 단계로까지 가서 좀 이렇게 좀 같이 흘러가면 좋은데 우리가 이 책을 디스커션 한 다음에 우리 공동 이름 책을 하나 저는 한 정도씩 맡아. 네. 어유. 1박 2일 렌트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이제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에 제가 이제 3일교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아시아 쪽에 선교지를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만, 일본, 뭐 캄보디아, 베트남, 뭐 태국, 미얀마 전부 제 친구들 다 있거든요. 가면 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C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선교사들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가서 한 3,000명, 5,000명 되는 교회인데 반주자가 한 명 없어요. 메인 반주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면 그러면 이분 선교사님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야. 그렇지. 그냥 이분은 그냥 파이오닝인가 그냥 개척해놔. 그러니까 이분에게 요청하는 게 사람이다. 없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강사 데려올게. 그럼 여기서 건반이 몇 대 필요하냐고. 한 15대 정도만 좀 10대 정도 깔아주면 좋겠다고 한국 가서 강사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한 4,500만 원짜리 건반 한 15개 사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나라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대만 같은 데 가면 저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묻는 게 Do you know JS? 이래요. Do you know Wheeler?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예배사가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이런 이 고민들이 저는 이제 좀 뻗어나가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만든 이유도 이 책 가지고 저는 친구네들 나라에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국내 이제 국내 기적교회 섬기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만난 거 일부러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 목사님이 열매를 맺으신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제가 아쉬우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쓰셔가지고 열매를 맺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저는 저희가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그 월십 바라보면서 막 꿈꾸고 우리가 그거 배우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동남아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지금 그런 열정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이제 약간 굉장히 유명한 그 호주의 팀이 이제 한국의 그 학장 같은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한번 왔어요 한국에. 지난번에 힐송. 네,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일주일 동안
에스코트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이제 그 학교 그다음에 힐송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다음 교육이 참 탐나더라고요. 교육 어떤 시스템이 이미 거기서는 이미 유튜브로 다 시스테믹하게 다 돼 있고 유료 무료로 다 나눠 있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양육하고 이제 로컬 처치를 어떻게 돌아갈지 이런 것도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제 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이해가 너무 그냥 이제 서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그 콜라를 사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저 페트병으로 된 건 안 마신다. 뭐 이런다든지 이제 이게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제 왔는데 이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시아인의 정서도 모르고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그냥 아시아는 아시아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이제 혼자 이제 우리가 거창하게 않으라도 이제 그냥 한 교회라도 그냥 아시아 지역에 내가 아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 한 곳이라도 제가 섬기면 좋지 않을까 좀 복합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이 책 만들면서 여러 가지 와. 아시아 정서가 있는 거죠. 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되게 기대돼요. 그러게 더욱더 한 권으로 끝나면 안 될 책. 네. 그렇습니다. 끝내시기가 막 얘기해도 어때요? 돼요? 이게 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되게 부끄러웠어요. 아, 제가 사실 쓸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쓰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쉽게만 가려고 했다 보니까 이게 기능적으로 혹시 좀 이게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니 네, 되게 좋은 것 저는 같아요. 목사님 너무 전문가적으로 쓰는 책은 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있다고 생각해요. 책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책은 없어서 저는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꼭지꼭지가 사실 다 경험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작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악기를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악기를 잘 못 다루는 상태에서 이제 악기를 써버리면 곡의 멜로디 라인이나 이제 진행 자체가 자기 연주 플레이의 수준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열망해라. 그 다음에 당신 마음 안에 창조의 방이 있다. 기능은 그 다음이다. 누구나 다 작곡할 수 있다.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흥얼거려라. 근데 재료가 뭐냐? 라고 하면 마음에 이제 정서적으로는 옛날 봤던 영화, 드라마, 이제 색깔 이제 거기에서 정서를 뽑아내고 기술은 당신이 들었던 음악들이다. 그래서 심지어 심하게는 제가 이제 잼을 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는 멜로디를 벗어나는 잼을 탁 하다 보면 카피가 아니라 어느 선을 딱 넘어가면은 본인만의 어떤 느낌들을 살릴 수 있는 이제 그 본인의 스스로 학습이 된다. 식사하고 이구합시다. 그런 얘기들 선생님해야 되겠다. 자, 상 피기 전에 한번 찍고 그렇죠. 이상 찍고 한번 하겠습니다. 예. 먹는 거야 뭐. 예, 먹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책 하나씩 들고. 책 하나씩 들고 자, 책 하나 들고 아니 이제 이거 나 그거 펜 갖고 와야 돼. 펜. 저 네임펜 갖고 사인 받고. 네임펜. 네임펜. 시간하자.